52페이지를 잠깐 봐봐. 거기 보면 그림하고 예술 사조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리얼리즘부터 컨템포러리 아트까지 있잖아. 이게 다 골고루 다 등장을 하는 거고, 이 그림도 있잖아. 나 이거 다 봤어, 교과서에서. 각자 다 다른 교과서긴 한데 다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적어도 뭐 그 큐비즘 하면 그 앱스트랙션 추상파 얘기하는 거잖아. 그 누구야, 얘 이름? 피카소지, 그지? 그 다음에 사실 나머지는 우리가 되게 막 와닿지는 않아. 요새 아는 사람 있어? 이 화가 중에? 뭐 뭉크 정도 있을 수 있겠네, 왠지 유명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는 저기 뭐 앤디 워홀 있잖아. 뭐 콜라 캔 뭐 이런 거랑 이렇게 있는데, 뭐 이번에 션범위도 있지만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과거, 이것도 그 얘기인데 수능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과거의 그림의 목적은 사실의 그 정확한 재현, 모방, 그러니까 사진 대용이었는데, 사진술이 등장하고 나서 그림이 그 역할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 사진에. 그래서 바뀌었겠지, 뭔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창의적이고 이상한 그림,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 뭐 이런 큰 흐름은 있다 정도는 좀 알면 되겠다고. 수능에도 몇 번 소재는 나왔었어. 하여간 골고루 나오니까. 자, 일단 주제 제목 유지잖아. 보지 뭐. 첫 문장이 특히 이제 주로 그림, 서양 예술사의 역사는 search for creating more realistic image,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것에 어떤 탐색, 또 뭐 추구였었대. 그래서 일단 글감은 뭐야? 그림의 역사에 관한 얘기구나, 그지? 그리고 사실적 이미지 만드는 거였구나. 뭐 일단 거기까지 간 상태고, 사실 이 책이 원래 구성 의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 그 주장 A라고 돼 있는 게 그 argument 주장글이고, 그 다음에 하게 될 게 E라고 써 있거든. explanation이요. 설명글 요거거든. 요 세트요. 근데 얘는 사실 설명글이다. 얘가 주장글은 아니잖아. 주장글은 우리가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걸 얘기하는데, 이건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생각은 아니지 않냐?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니까 약간 섞인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오일 페인팅은 기름 그림이니까 유화라는 거지. 가능하게 화가들이 성취하는 거를 점진적으로 강력한 자연의 카피, 모방이라는 것을. 그러면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관계, 두 번째 문장은 뭐야? 그림의 한 가지 종류 아니요. 그림이 유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 예시가 된 거지. 맞지? 그럼 항상 우리가 주제문, 보충 설명문 구분만 잘 해도 거의 끝나는 거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전개 방식까지 가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거고. 그럼 사실 저게 주제문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역접도 없고 훑어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 하고 예시가 나왔어. 그러면은 주제문이어야 되는데, 보통 중간 정도, 위 아니면 중간 정도에 역접이 나와.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뭐라 나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가 도입 부분 되는 거지. 흥미를 끌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역접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예시가 나왔다고 100% 주제문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놓쳤네. 그지? 그럼 꼭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 벌써 있으니까. 이럴 확률이 높겠네?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못 봤네?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 당연히 봐야지. 없으면 이제,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이걸로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역접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주제문이라고 하기는 역사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한 거니까, 역사라는 건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저건데 그 다음에 뭔가 변했다는 얘기인가?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기는 해요. 역접이 있었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술작품을 즐겨요. 그게
닮은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나 물체를 계속 그 얘기지. 현실에 대한 모방, 이미테이션. 그런데 흐름 바뀌었네. Many development, 많은 발전들 뭘 포함? 콤마 삽입 항상 사진술, photography는 사진술. 그 다음에 요게 명사면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전명구 수식어, 그지? 묶어. 그래서 동사는 요거, 그지?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일단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쫙 보면서 읽어가면 되는데 좀 그런데 묶어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끊어 잘라 있거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떻게 돼? 또 나눠는 줄게. 나눠는 드릴게. have make it 목적어 동원, 그치? 그래서 항상 이거 어떻게? 목적어 목적격 보이고 주수관계 조처럼 동사처럼. 다시. 그러니까 사진술 포함한 지난 세기의 많은 발전들은 만들었다. 이 예술의 모방 이론을,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하는 거를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군. 사진 나왔는데 굳이, 그지? 그림, 똑같지 않은 그림을 보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됐단 얘기야? 19세기 이후로 모방이라고 하는 게 보였지? 점점 더 적게 뭐 하도록? 많은 예술 장르의 목표가 되는. 그래, 변화가 일어났겠지.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보면 뭐 인상파, 뭐 표현주의, 뭐 이런 서리얼리즘 이런 것까지 쫙 나오는 거지. 뭐 여기까지 뭐 다 모른다 치더라도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요거 요것도 열거 아니야, 열거. 뒤에 구문에 있긴 하지만. 그치? 왜 이게 저거잖아.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앞에 부정문 하나 주고 놀이라든지 니덜이라든지 나오면 무조건 동사주어 도치가 되는 게 문법적이기도 하지만 뭐 또한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하지 않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낫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한 뭐가 더 있다는 거니까 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네. 그지? 특히 이제 변화가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일어났겠냐라는 걸 여기선 얘기하겠지. 여기까지 보자. 왜냐면 사과, 딸기 합쳐가지고 이런 변화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또한 이미테이션 티어리, 모방 이론은 room이라는 거 관사 없이 사용돼. 방이 아니라 여지, 공간이나 여지지. 여지를 두지 않았다. 두다는 거니까. 왜? 우리의 현대의 강조에. 뭐에? 예술가의 창의력인 비전, 상상력의 가치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요? 모방 이론은 창의적인 상상력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거 뭐 역시 얘 자체가 쟤는 요거에 대한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단어 하는데 보면 이게 뭐 recognize로 돼 있는데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얘 자리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얘기요. 그럼 창상력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구나. 그럼 큰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창의, 뭐 상상 이런 쪽으로의 예술 사조의 변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얘는 이런 경우에는 주제문을 딱 하나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 그지? 합쳐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런 느낌으로 봐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그래도 가장 유의미한 문장을 하나를 표시해 주세요. 뭐 이걸 찾긴 해야 되겠지. 그치? 역사적으로 흐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1 플러스 2 해서 두 가지가 들어온 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넘버링을 해보면은 여기는 요거는 직접적이진 않네. 그지?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정을 덜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창의력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잖아. 내용을. 그치? 내용 자체는 물론 다 보면 뭐 그냥 무슨 느낌이구나 알 수는 있겠고 어쨌든 또 뭐 숙제 검사를 하다가 이게 좀 어려워요 하는데 이게 모르면
처음부터 영어를 보고 하지 말고 그 해석지 보고 일단 한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역으로 들어가 봐. 원래 이런 게 출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라고 해석지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한글 보고 대충 여기가 중요한 거 다 알잖아. 그래서 한글 보고 이해된 상태에서 영어를 보고 다시 그 한글 내용이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지?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보고 한글 내용을 딱 한 방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소재는 뭐 예술가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모방에서 창의적인 걸로. 이거는 일단 뭐 현대 예술의 뭐 비난, 뭐 비판 그냥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모방의 뭐 혜택들 그냥 아닌 거 아니야?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트랜지션 괜찮지? 변화예요. 트랜스라는 말이 어근으로 항상 이동이라는 뜻이 있어. 예술 목표의 변화, from A to B요. 모방에서 창의력으로 딱 괜찮네. 그 다음에 사진술의 영향, 강 아니고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나왔나? 안 나왔을 거고. 요것도 항상 헷갈려 하거든. sought, 저것도 단어 기억해줘. sought는 seek, sought잖아. 그래서 이렇게 seek 투부정사 하면 보통 우리가 얘를 추구하다, 투부정사 하는 걸 추구하다라고만 하지 말고 보통 해석될 때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해석도 많이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추구하는 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됐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만 보면 이거는 또 뭐야? 또 예시. 그지? 그 벤고 뭐 또는 저 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그지? 아이리스. 우리를 impress, 인상을 주느냐, 감동을 주느냐. 걔네들이 accurate imitation, 정확한 모방이기 때문에 아니지, that did not seem to be their aim. 걔네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 가치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둔다. 그럼 구조화는 됐지? 도입을 주고 요만큼 흐름 바꾸고 여기 예시고 뭐 이렇게 세 부분 정도 가면 되는 거죠. 구조화가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주제문 보충 설명문이고 이게 너무 뭐 이렇게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 해석을 꼼꼼하게 써보는 거를 요구하는 건데 어느 정도 해석이 잘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뭐 얘도 보면 창의력상 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예시로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어떤 화가라고 했죠? 작가라고 하면 되겠구나. 현대 작가의 인정받는 이유는 모방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는 당연히 창의력이겠지. 그러니까 구조화는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아 사실. 그지? 그래서 특히 뒤에 우리가 20개씩 하라고 하는 거는 틀린 것만큼은 꼭 이렇게 해보고, 그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첫 문장이 주제문 이해해야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for example 있으니까 맞지?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첫 문장이 주제문인데 저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뭔 소리야 뭐 이런 상태니까 이거 보고서 이제 좀 알 때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끔 우리는 fascinated 매료가 된대. 오 재밌는데? 이런 거지. 언제 우리 가정이 뒤집힐 때야. turned inside out and around는 확 가정이 뒤집힌다는 게 뭐야? 예상을 벗어날 때지. 그러면 이거 재밌는데? 이거잖아. 백종원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 얘기야? 봐야 되겠지.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큐비즘, 그지? 입체파를 사용했다고. 어떤 방법으로서 도와줄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게 가정이 뒤집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데?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예시이지만 예시 안에 진짜 예시 세 명의 학사는 이제 작품명도 또 나오잖아. 야 여기 정도 이건 여기 역접이 또 있네? 헐 왜 이렇게 역접이 있어? 이거 봐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 또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있는 말 좀 조합을 해보면 가정이 빗나간다. 그지? 즉 가정이 빗나간다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을 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겨? 이렇게 하면은 합쳐서 흥미롭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요걸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역접이 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능성은 두 개잖아? 요 얘기를 완전히 뒤집고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해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거나 여기다 뒤집어 버리고 도입되는 거, 아니면 예시 안에서 대조라는 역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요거랑 같은 맥락이어야 되잖아. 확인했을 때 요거랑 결이 비슷한데 그러면 끝, 그지? 근데 완전 다른 얘기야? 그럼 뭐야? 갑자기 집중하면서 여기가 주제문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걸로 가볼게. 자, 네가 그림을 두 번째 봤을 때야. The figures come together. 형상이지? 형태가 함께 온다는 게 무슨 얘기지? 해서 요때 해석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맥락이 없으니까. 아, 이런 느낌인데 적어도 이게 구체적인 얘기잖아. 그림을 다시 본다, 두 번째 본다는 얘기는 이게 예시 안에서의 흐름이 바뀌는 거지 전체 글의 맥락을 바꾼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등을 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빠진 부분을 볼 거냐, 그냥 위로 이어갈 거냐인데, 뭐 이 경우에 올라가서 보자, 맥락을. 어차피 한 문장인데, 그지? 그래서 유명한 작품에서 걔가 abstract forms,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을 해요. 뭐 연주자를 shape, 모양을 형성시키려고 형태를 나타내는 거지. 되게 예상치 않은 방법. 괜찮아, 예상치 않은 방법. 그래서 너가 그 예술 작품 처음 봤을 때 너는 가정한다, 그 어떤 것도 make sense,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치에 맞는다가 되겠지, come together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얘기, 형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역접이니까 앞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만, 그런데 다시 두 번째 볼 땐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연결사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 문맥상으로 봤을 땐. 이해되니? 이렇게.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그림이야 뭐야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보니까 그림이네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지 뭘. 그럼 저거랑 비슷한 얘기 아니야. 한 번 더 볼게. 피카소의 작품은 challenge your assumption, 너의 가정에 도전을 한대. 뭐에 관한 가정? 어떻게 공간이나 물체가 사용되는지, 즉 기존의 너의 통념에 도전을 해. 그래서 그의 예술 작품이 도와줘 네가 보는 걸 세상 다르게. 오케이, 저희 똑같은 얘기지? 세상을 다르게 본다,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치? 그래서 네가 you see the world differently, have us see the world differently. 됐잖아. 흐름이 바뀌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대로, 그지? 됐지? 주제문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래서 사실, 그지?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맞지? 근데 좀 구체적인 거 들어간 거고. 주제로 가봐. 자, emotional intelligence는 감정,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지. 개념은 대충 알지? 정서지능? 상대방, 그 뭐지? 상대방이 공감하는 MBTI I인가? T의 반대 개념이 뭐냐? F냐? 그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F인 거잖아, 저게. 정서지능이 높은 거. T는 정서지능이 안 낮은, 그지? 공감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아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inner pleasure. 내면의 기쁨, 즐거움. 세상을 다른 앵글,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드라이브 몰고 가다 주도되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건 좋은데, 내면의 즐거움이다라는 거. 흥미로운 게 내면의 기쁨일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듯 배제시키지 못한 사자. 다음 3번은 추상적 스타일이라는 게 양식인데, 이렇게 그림 얘기하면 화풍이야. 추상적인 화풍. 뭐 현실하고 판타지 공상을 균형 맞춘다. 강한 거고. 4번은 아티스트 기우드. 저게 기우드가 뭔지 몰라도 우리 길드라는 거지. 뭔가 막 협력을 하는데, 문화적인 제도 또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 예술가들의 집단,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길드라는 거지. 저 게임하는 데 나오는 말이잖아, 길드, 그지? 그거요? 그냥 집단이요, 이익 집단.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소재가 아니죠, 소재가. 5번은 Great Challenge, 대단한 도전, 음악가래. 왜 화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저걸 이제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가면 되기는 하거든. 마지막에 보면
다르게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remind you, 너를 상기시켜준대. alternative way,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다. 사용하는 뭐 shape, 형태, 물체, 색깔, 다른 방식도 있다. 꼭 한 가지만 아니다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고, 이것에 대한 보상, 즉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뒤집힌 것에 대한 보상이 intrinsic pleasure, 내면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fascinated에 해당하는 말이긴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지에 요걸 끌어다 쓴 거지 뭐. 네가 you get 얻는 이런 그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얘는 그냥 크게 보면 여기 topic sentence를 주고 여기 그냥 다 그냥 예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지? 예시인데 여기 좀 흐름이 길으니까 한번 하나 정도 더 쪼개가지고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문 하나만 보면 여기 서치대 구문이 하나 나오지? 이거 서치대. 우리 왜 소대 구문 있잖아? 소하고 형부 대 할 때 중요한 건 여기 원인, 결과, 인과관계다. 그래서 요거 대을 이거 부사절 접속사요. 그래서라고 꼭 해석을 해라. 뭉개지 말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절의 문장은 요거요. 조동사 수식어 부사절 들어간 거고. 오케이? so that, such that 뭐 그 차이야. 여기 뭐 나머지 구문 없거든. 그 정도 보면 되겠다. 자, 무관한 문장은 정답률이 높은 쪽에 들어가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이것도 주제문을 확정을 진 상태에서 같은 소재를 사용하지만 필자의 주장이 달라지는 거가 무관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열대 과일 얘기하면은 좋다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다 열대 과일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논리의 방향이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엉뚱한 얘기 같은 거 얘기할 때 그게 무관한 거고 진짜 저질의 가장 쉬운 거는 여기서 뭐 사람 동물 사람 하면 이렇게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치? 그래서 주제문의 위치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넘버링 되기 전에 여기가 주제문.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제문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읽고 나서 1번 문장이 이런 거 나오면 구조조 얘가 주제문이구나 그래서 뒷받침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1번이나 2번 문장이 주제문인 거 있지 도입 주제문 그것도 뭐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가끔 나오는 이제 가장 난도 높은 경우는 계속 읽는데 이 주제문이 어떤 거지? 계속 아리까리한데 마지막이 주제문인 경우가 있어. 하여간 얘는 풀 때 정답률을 높이려면 주제문이라는 거 확정을 짓고 마지막 미괄식인 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물론 뭐 이거를 중간에 딱 자르고 버리고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 텐데 보긴 다 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확신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문 너무 확실하고 너무 뒷받침이 확실해서 뭐 3번이나 4번이래. 뭐 거기서 끊을 수도 있긴 한 거지 뭐. 오케이. 자 일단 like하고 unlike 차이가 뭐야? like는 이게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얘는 유사점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 비교나 비유니까 그 주인공은 얘는 아니야 이것처럼 이거다라는 거고 저거 못지않게 뽀 라인 많이 나온 게 unlike지 이건 대조 있잖아 차이점 대조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하고는 달리 이거는 뭐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인공은 얘니까 쟤는 뭐 그냥 참고로 보면 돼 무시해도 상관없어 전통적인 이제 디지털 게임처럼 소셜 네트워크, SNS는 프로모트, 증진한다, obsessive engagement, 참여를, obsessive한 참여를 뭐 사이에? 10대들 사이에 이거 혹시 밑에 주석 달려있나? 안 달려있지?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해보자고 알면 좋지만 그럼 소셜 네트워크는 10대들 사이에 뭔가 참여를 증진한다고 뭐하고 along with 무엇과 함께 alongside 사회적인 소셜 게임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소셜 미디어가 캐리 지니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네 뭐 게임도 있고 간에 여러 가지 어플도 있으니까 얘네가 무슨 참여를 증진해 10대들한테 뭐 일단 그런가 봐 but 그런데 arguably도 내가 잘 모르겠어 어차피 얘는 수식어 아니야? 주인공 핵심은 조동사 문장의 핵심 정보는 항상 조동사에 들어있으니까 누가 뭐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수식을 일단 모르겠으면 배제시켜.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참여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얘가 SNS라고 하는 게 얘가
10대지? 그러니까 10대 참여를 뭐 촉진을 시키는데 이게 기존에 그 게임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 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정도가 되긴 하겠네. 그러면 사실 이게 주제문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주제문이라 하긴 좀 그런 게 그럼 구체적이진 않잖아. 어떤 다른 결과, 어떤 다른 방식이잖아. 도입 부분에 가까운 주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뭐 좀 더 봐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에 어떤 방식, 다른 방식이냐라는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말하는데 A girl said 걔가 need to be on a Snapchat. 스냅챗에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SNS라고 생각하면 돼. 스냅챗이 뭔지 몰라도 우리 들어는 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구문이 나와요. 이게 not so much as인데 우리가 얘를 저 표현을 몰랐다 하면 어쨌거나 얘가 원급 비교를 할 때 여기를 이제 as를 써도 되고 so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크게 보면 그것은 요것만큼 많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 스냅챗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것만큼 많이 앞에 것이 아니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걸 갖다 들이대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만큼 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 많이 중독이 아니다가 직역이요. 투박한 걸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저 구문을 몰랐을 때 해석 방식을 적용해서 해석을 한 거 원급 비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사회적 상호작용만큼 많이 중독이 아니다. 그럼 적어도 두 가지가 있잖아. 사회적 상호작용, 중독, 뭐냐는 거고.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런 정도 느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느낌이 없어.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 일단 예시니까. 이게 뭔가 필요가 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요거. 하여간 얘가 뭐라 했어. For most teens today, 오늘날 대부분 10대들에게는 identity, 정체성, status, 나 이것도 몰랐어. 하나 정도 말하면 되죠. 선생님 두 개를 다 모르는데요? 열심히 해야 돼. 그지?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런 정체성, 그 상태, 요런 거 신분 지휘도 되겠다. 정의가 주로 온라인 상에서 된대. 나의 정체성은 온라인에서 10대들은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 여기도 좀 까다로움 있다. make 다음에 being online and managing. 지금 ing 평면 보이지? 계속 이어지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잖아. 그럼 여기가 명사가 나온 거고 형용사가 나온 거면 보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것도 끊어서 봐야 될 것 같아. 이 온라인에 있는 거, 그리고 그 관리하는 거야. 한 사람의 온라인상의 자아를, 즉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이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만들어. 뭐에 필수적? 확립하고 자리를 공고히 다지고 유지하는 거야. 장소를, 실제 세상, 사회적 관계가 있는. 요거 정도는 그렇다면은 온라인상에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나의 자아를 관리하는 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온라인에서 내가 막 뭔가 안 좋은 평판이 나면 현실에서도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니까 온라인 중요하긴 한 거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직전이랑 이어다 붙이면은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쪽으로 흐른 거잖아. 이거 뭔지 잘 몰랐지만. 이게 이거라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 대충 느낌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지? 그 다음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 나왔네. 온라인이 중요해. 현실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이거 하나 생각해 볼게. 이게 이제 약간 정확한 해석이 안 되고 감으로 가는 상태야, 지금. 그럼 하여간 직전 문장은 좋은 얘기 같아. 그지? 요거는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게 좋은 얘기였던가? 라는 이런 느낌이 된 상태고.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 문제 유형, 그리고 35번에서 39번까지가 간접 글쓰기라고 하는 거야. 문장 순서 삽입하고 얘를
논리의 방향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예요? 즉 저렇게 인과관계,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게 나오면 논리의 방향은 같아야 돼. 긍정이 나오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면 부정이 나와야 돼. 즉 긍정, 부정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저런 거 똑같은 게 첨가나 부연, 예시 이런 애들은 그 논리의 방향이 다 같아야 돼. 이 게다가라는 것도 뭐 하는 건 좋다. 게다가 또 좋다 해야지 안 좋다 하면 역접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되게 이게 중요한 거, 이 문제 풀 때 이건 기술적으로 역접은 항상 논리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되게 큰 단서를 주고 좋다라고 쉽다라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얘기가 나오긴 해야 되는 거야.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여기도 좋은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되지? 그지? 요 개념 자체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루에 운동을 1시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일반 진술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게 좋다. 역시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운동은 좋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운동하는 게 좋다. 첫 번째 뭐 달리기에 유산소 하는 게 좋다. 게다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안 좋다. 그러면 운동이잖아. 웨이트 트레이닝도. 그럼 논리의 방향 운동은 좋다며. 왜 갑자기 안 좋다가 나오는 거냐 이거지. 그지? 논리의 방향은 얘네들은 다 같아야 돼. 역접이나 대조 같은 경우만 흐름이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긍정은 긍정, 부정은 부정. 이 유형 얘기하는 거야. 35번에서 39번까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또. 그렇다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똑같은 이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게 내 정체성, 뭐 현실에 중요하다는데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 얘기 나오면 이게 뭐가 하는 게 되는 거야. 그치? 자, 볼게. 그래서 다수의 10대는 become tired. 피곤해져. 싫은 거지? 정보 공유하는 거. 자기들 자신에 대한 정보. 소셜 미디어에서. 피곤해진다는 거는 이게 싫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 방향 바뀌었잖아. 그래서 3번이 뭐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4번으로 가볼게. 그 다음에 4번은 자 듣보잡 인용 나왔어. 그럼 이 사람도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되려면은 그지? 소셜미디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하고 하는 게 좋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anxiety 불안 어떤 불안? 이것도 또 항상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하면은 관계사절연. 얘가 이거 하는 이거. 얘네들 10대들이 보고하는 불안. 이거 이렇게 자르지 말을 걸 그랬나? 이렇게 할까? 언제? 이건 부사절이고. 분리될 때. 걔네들의 셀폰이나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걸 전체의 주어는 anxiety고. 동사는 indication. 그러니까 폰 없으면 불안한 거 있잖아. 그거는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 주제문이네. 그럼 여기 이 내용상의 핵심 여기가 맞으면 되는 거지. 이쪽이 아니라 요거. 이게 롱포 우리 단하면서 많이 본 거지? 갈망 열망이요. 이런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과 쉬운 소셔빌러리. 소셔빌러리는 뭐겠어? 같이 어울리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놀이 얘기하는 거야. 같이 어울려 노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냐? 이거 필수잖아. 사회생활 하는데 이거 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저 게임처럼 놀이가 아니란 말이요. 오히려 뭐냐면 feeling of missing the self formed within those connection. 그러한 온라인상의 관계 내에서 형성된 자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준다는데 그것도 호흡이 길었잖아. 이게 앞에가 불안하다고 했거든. 온라인 접속이 폰이 없으면 왜 불안하냐면 게임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온라인상에서 딱 쌓아온 인맥이 있는데 그 나의 정체성인데 그걸 놓치니까 불안하다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필수인데 놀이용이 아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좋게 this is라고 이 사람 얘기 계속 이어진다. 요게 something greater 훨씬 더 큰 무언가래. 적어도 다른 거야. 중독보다는 어딕션보다는. 그렇지 중독 아니고 뭔가 얘는 다르다라는 거고 게임은 우리가 중독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얘는 처음 봤을 때 정확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논리의 방향을 이용해서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그게 가장 좋긴 하고 뭐 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잘했어. 뭐 더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
이거를 실전에서 써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언제? 3학년 때. 그지? 지금 이런 거 말고 좀 더 많이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땡겼던 것만 확인해보면, obsessive는 이게 강박적인, 집착적인이야. 그래서 여기서 프로모트 자체도 뭐 증진보다는 좀 안 좋은 말, encourage로 바꿔서 이제 조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는 10대들 사이에서 강박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거지. 왜 폰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좋지는 않은 거야, 저게. 그런데 게임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요거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요걸로 볼게. 좀 간단한 걸로. 저 중요하다. Not so much he is 라고 하거든. He is not so much a poet as a teacher.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역시 원급 비교이긴 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직역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 그는 교사만큼 많이 시인이 아니다. 교사만큼 많이 시인이 아니다. 교사란 얘기야? 시인이란 얘기야? 시인이란 얘기야. 시인이란 얘기. 그래서 해석은 그치. 교사만큼 많이 시인이 아니다는 아니지? 순간 헷갈렸네? 교사만큼 많이 시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교사란 얘기잖아. 이거 순서를 잘못 썼다. 미안.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그렇지. 이거 바꿨네. 여기를 티처라고 해야겠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헷갈렸다.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인인 것만큼 많이 교사가 아니다면 시인이다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not so much A as B라고 하는데 요거라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책에 있는데 요게 not so much A as B 그리고 요게 여기로 들어가도 돼. not A so much as B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얘는 B 가장 우리 쉬운 거는 rather than A야. 즉 A라기보다는 B. 이거는 앞에 거라기보다는 뒤에 거,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저기 뒤에 있어. 잠깐 쓰지 봐봐. 이렇게도 많이 써. more B than A. 물론 이제 물리적인 양을 나타낼 때는 뭐 얘보다 더 많은 이걸 가지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A라기보다는 B고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지가 주제문이 되거든. 그래서 책의 다음 페이지 가봐. 58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2번 밑에 팁에서 not so much A as B 있지. 그 형광 박스 묶어가지고 다 외워버려. 이게 중요해. 이게 2020년인가? 21년인가에 한 해에 3번 나왔어. 9월 평가원 실제 수능까지 3번 등장해가지고 겁나 여러 번 나왔었어. 주제문이니까. 그래서 거기 위에 2번 같은 경우는 표현을 rather than을 바꾸면 not so much A as B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아까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 not so much. 그게 요거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라기보다는 요거다는 거지. 즉 스냅챗에 있을 필요가 있다. SNS에 항상 접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독의 진술 말이 아니라 이거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이다라고. 그러니까 중독 아니고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오른쪽 페이지 59페이지를 잠깐 또 봐봐. 우리가 내용은 다 알았지 않냐고? 그 59페이지 그 스테이지 3의 요약하기가 있잖아. 여기는 또 뭘 줬냐면 more B than A를 줬어요. 두 번째 줄 중간에 more이 있어. more about. 그 more 바로 밑에 than missing 있어. than 있고. 그 more하고 than을 각각 네모를 해가지고 요거 지금 한번 해봐. 요거 지금 내용은 알았잖아. 그 소셜미디어에 있는 게 게임처럼 중독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유지하기 위한 필요다, 필수다, 뭐 그거라고. 지금 해봐, 이거는 지금. 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세 가지는 기억을 꼭 해줘야 돼. 주제문이니까 A라기보다는 B, 이거.
됐지? 한번 볼게. Teens online engagement 10대 온라인 참여는 defines their identity and social status. 정의한다. 그들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를. 그래서 anxiety야, 얘가 불안,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 when disconnected, 그들이 단절될 때 온라인에서 그것은 is more about than about이 빠진 거지. losing하고 missing을 병렬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bout 결국 온라인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건 losing the self, 자아를 상실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떤 자아? formed within those connections. 즉 그러한 연결고리, 즉 관계 내에서 형성된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콤마콤만 띵겨볼게. beyond addiction. B는 addiction인데 그 중독을 넘어서서 뭐라기보단 missing the chance to socialize. 사회화가 같이 어울려 노는 거야. 같이 놀 기회를 놓친다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로. 이건 공감은 되니? 그러니? 그치? 이게 요즘 좀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보고 갈게. 단어. 여기 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 다의어. 스테이터스는 상태나 지위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상태인데 이거 지위가 아니라 상태라고 해도 뭐 문맥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 정체성, 나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여기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있는데 원래 이게 스테이트 이 동사잖아. 오른쪽에 왼쪽에 단어에 있는데 원래 스테이트가 동사로는 진술하던데 저것도 명사로는 상태라는 뜻이 있잖아. 스테이트먼트는 진술, 말인 거고 여기 책에는 그게 없더라고. 스테이트도 어떤 상태잖아. 그래서 왜 이건 약간 좀 유치하긴 한 건데 이런 말도 있잖아. 스태츄라고. 이건 뭐야? 스태츄. 동상이지 상. 그지? 스테이트, 스테이터스, 스태츄 뭐 이런 느낌으로 내신용 헷갈리는 혼돈 단어. 하여간 요거는 구문도 좋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지문은 요거라고. 이거 잘 뜯어서 보라고. 복습을 할 때. 이해되겠니? 이거? 일단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기분도 잘 알아야 되지. 이게 1학년 국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 기분 뭐니? 히봇 어북 뭐 이렇게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그지? 여기 생략된 주어가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때 걔가 돈을 받았어. 그 책 샀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되게 드물어. 이 기분 같은 경우. 즉 기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뒤에 저렇게 명사가 나오거나 원래 근데 풀 센텐스로 다 쓰면은 given the fact that 부조동사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때 요 기분은 considering이고 전치사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 뜻은 뭐뭐를 고려할 때지. 뭐뭐를 고려할 때. 외워야 돼. 그 명사를 고려할 때인데 요게 이제 그 뒤가 given that given the fact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인데 요거 생략이 많이 되고 요것도 생략돼. 그냥 문장이 나오냐 명사가 나오냐 그 차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게 1번이요. 이거 해보고 어색한 분사구문이라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이게 95%다 생각하면 되겠다고. 해석은 단어야. 그냥 외워야 돼. 기분. 뭐뭐를 고려할 때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게 좀 헷갈리던데 예전에 공부할 때 컨시더링하고 또 컨서닝이라는 거 있지. 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야? 컨시더링하고 컨서닝. 어? 걱정 아니고 이거는 regarding과 같은 거라 뭐뭐에 관해서라는 왜 뭐뭐에 관해서다 겁나 많잖아.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까지는 알아야지. when it comes to 전치사도요. when it comes to, concerning, regarding,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as for, as to 해서 겁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일단은 기억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이거 다 전치사예요. 이게 분사가 아니야 얘네들은. 단어 오케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문법으로도 알 수 있어.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동명사 같은 거. 오케이? 뭐뭐에 관해서. 헷갈리지? considering, concerning, 그지? concern이 걱정, 관심 맞아, 그지? 그 뜻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거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뭘 고려할 때, 이모티콘의 폭넓은 사용. 어디에서 전자적 의사소통. 그래서 중요한 퀘스천, 질문은 뭐다 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중요한 필자 생각이 중요한 거, 이 사람 생각이 맞는 거고, 소재가 나온 거지. 이게 주제 문까지 못하겠는데 이걸 앞으로 질문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답이 나올 거고 그래서 주제가 있겠지. 저 이모티콘이 도와주냐, 인터넷 사용자가 이해하는 걸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이해를 도와주느냐라는 게 글감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에 뭐 이해에 도움이 되냐, 뭐 감정도 있긴 했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제 글을 많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독해를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뭐 일단은 이해를 순간 했는데 막 읽어가면서 요쯤 와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여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럼 방법은 두 가지거든?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가거나 이것도 권장을 해, 초반에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거지. 글을 이해하면 이 내용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을 많이 봐야 돼. 보고 생각하고. 자꾸 상기하는 거밖에 없지. 그런 거 경험 있잖아. 이게 뭔가 딱 읽었는데 여기 읽고 나서 밑에 좀 오고 나면 왜 내가 뭘 봤지?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 글도 그렇잖아. 그지?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글을 보고 자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해석에 그치지 않고 왜 그 예전에 한때 뭐지? 그 되게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서도 뭐 영혼 독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난 공감이 되는 게 이걸 딱 보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럼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연습밖에 없어. 스킬 꼼수가 없어. 누적이 좀 돼야 돼.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야 된다 이거지. 물론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이제 스킬이나 빠른 게 접목이 되는 거지. 일단 뭐 내가 여기 읽고서 여기 읽어가지고 그 잊어버릴 정도면은 그건 이제 연습이 많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하여간 핵심만 다시. 이모티콘 온라인 의사소통 도움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모티콘 특히 문자 기반은 훨씬 더 많이 ambiguous, 애매하다, 모호하다. 뭐하고 비교되었을 때, 상대적인도 되고 비교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대면을 접촉한 얼굴 보고 하는 단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end/ing 그거 뭐로 끝나냐면 해석이 되는 걸로 끝나지 되게 다르게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인데, 자 그럼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1번 문장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모호하다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용자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건 해석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netheless가 나왔어. 이게 억잡이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논리의 방향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부정이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된다. 근데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잘 된다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연구라는 인용까지 들이댔는데 좋다잖아. 도움이 된다. 괜찮네, 여기까지는. 그지? 온라인 문자 기반 의사소통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 구체적인 인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칠게. 여긴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확정되는 순간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데 무조건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논리 방향이 일관돼야 돼. 부정 같다가 긍정 같다 다시 뭐 부정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적어도 논리의 방향이 마이너스에 나오려면 여기 또 반대되는 역접 연결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 순서 같은 거 삽입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도 이제 그쪽 유형에 해당되니까 긍부정을 다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마이너스로 쭉 가잖아? 역접으로 바꿨잖아. 그래? 중간에?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 여기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이런 경우는 없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적어도
이렇게 해놔야 대조는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장단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게 뭐냐고. 그치? 이런 글은 논리적으로 안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원리에 요 원리에 입각해서 3번이 마이너스라면 2번 바로 답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2번에 보면은 이게 보면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일단 뭐 가능은 하겠는데 가 되는 거지. 또 볼게. 연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사용하는 연구가 뭘 밝혔냐? 이모티콘이 허락해 사용자가 그치 올바르게 이해하는 걸. 수준, 방향 뭐 이런 감정 같은 거. 방향이 어느 정도 크기고 방향 결국 이제 감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 그리고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이런 거 이해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and then 요 대신 요 대시요 요 then 그지? 이것도 많이 나오지? 두 가지를 밝힌 거지. 이모티콘이 definite advantage 그치? 명확한 이점이다.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그치? 말로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 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답이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되게 문제풀이 자체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3번 문장이 마이너스인데 그지? 요게 없었어 여기가. 그냥 바로 이게 나와버린 거야 1번 문장에서 이렇게 2번. 그렇게 되면은 얘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이렇게 적어도 논리의 방향이 바뀌려면 연결사 해가지고 뒤집어줘야 된단 말이야. 안 뒤집고 나빴다 좋았다 또 나빴다 하면 얘만 없어지면 계속 일관되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결사가 저래서 매우 중요하다. 원래는 그 연결사 시험 보는 거를 다음 주에 주려고 그랬는데 한 주만 더 있다 줄게. 그러니까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여름에 했던 거 있잖아. 그 본 사람 몇 명 안 돼야. 그지? 그 몇 개 좀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외워줘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팩트도 겁나 중요하잖아.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 예. 여기서 연결사만 잘 따라가도 문제 풀 수 있다. 일부러 이런 거 준 거잖아. 내용 얘기 사실 이게 좀 좋은 글은 아니거든. 이렇게 바꿨다가 하는 게. 그지? 일관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문장에 빠지는 게 깔끔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 나오는 게 좋았을 텐데 요거 이제 일부러 준 거지. 자, 인팩트는 기능이 두 가지였었지. 첫 번째는 그때 뭐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in fa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B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필자가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써주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써놓게 되면 A하고 B하고 너무 다른 얘기 같이 보여?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필자는 얘들아 이거는 같은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여 줘. 라는 의도로 인팩트를 써준다. 그래서 즉 얘랑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강조의 연결사라고는 하는데 사실 역할 자체는 환원하고 비슷하다. 즉 뭐 데리스투스의 이너도어즈 있잖아.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얘가 좀 특이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계통이 in fact, in effect, indeed 이런 거 obvious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고 또 in fact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왜냐면 표현이 달라서 우리 같은 걸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엔 이거랑 얘랑 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얘기 같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뭐 그런 거잖아. 얘들아 문제를 많이 풀면 너는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사실 그거 완전 잘못된 방식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역접이 된단 말이야. 흐름을 바꿔요. 그래서 요때 얘의 역할은 역접, 주의 환기라고 하지 보통. 뭐랑 같은 거요? however 같은 거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일단 문맥으로인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다라고 직결 이거다. 즉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여기 빈칸이야. 무조건 이거다. 그리고 글 순서에 그때 보여줬잖아. 뭐 A, B, C 했을 때 임팩트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다. 앞에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건 어디나 언제 나와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거 나올 때 그러니까 뭐라 하고 여기다가 인팩트하고 뒤집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도입 주제문 구조 있잖아.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빈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역적으로 흐름 맞춰서 탑백 센텐스 돼. 그럼 이걸 같이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거 있지? 그런 경우는 역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는 나올 수 있고 이게 그 다음에 보통 빈칸에서 많이 나오더라. 빈칸은 여기인데 위에는 여기 역접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빈칸 여기 쓰면은 무조건 이거라고, 그지? 오케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이거라 무조건. 평가원 기준이야? 여태까지 평가원 기준? 평가원? 거기가 스탠다드니까.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플러스 좋은 거, 그지? 뭐가 좋다고?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 이해에 도움된다. 그게 주제가 돼야 돼. 이거 앞에 그거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좀 그래. 부정어제가 없으면 연구가 없다.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다. 지금 아예 소재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줘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해석이 잘 안 되면 낚일 수가 있는 게 뭐 이거만은 그대로 주긴 하는 거잖아. 이제 소재 자체는 끌어다가 되긴 한 거지. 사실 그 중심 소재도 아니잖아요. 남벌발 커뮤니케이션. 이모티콘이잖아. 이모티콘 얘기를 꺼냈어야지. 저것도.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사실 이모티콘이라는 거는 신사업 발전에 뭐 새로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이것도 엉뚱한 얘기 아니야. 여기 이모티콘이 의사소통 이해에 도움된다는 건데 이모티콘은 새로운 사업을 촉발시켰다. 이런 것도 무관하게 되는 거지. 주제가 달라지는 거 소재는 같지만. 그 다음에 similarly의 역할은 뭐였니? 유사한 예를 추가해 주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논리의 방은 똑같아야 돼. 아까 그 첨가나 부연하고 비슷한 거야. 또 다른 연구가 보여준다. 이모티콘이 그래 좋다 유용하다라고 뭐에 strengthening the intensity of a verbal message.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하는데 좋다. 뭐뿐만 아니라 셀키즘의 표현, 뭐 이게 해학이나 풍자 비꼬는 거 얘기하는 거 셀키즘 이런 거 표현인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앞에는 요거랑 결국 뭐냐면 이거 사과하고 딸기해야 되니까 이건 뭐가 좋다고 했냐면 이모티콘이 그 두 가지 여기서 또 얘기를 했어. 에즈웰에즈까지 엔드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의 수준과 방향 이해에 도움이 되고 뭐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남발발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데 여기는 좀 더 나아가서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더해줄 수도 있다. 말을 해놓고 그지 뭐 웃는 표시 한다든지 그럼 얘가 좋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도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랑도 조금 다른 거야. 도움은 된다 의사소통에 거지만 다르다라는 것도 또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 그치? 됐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야. 그지? 잘 다져보면 되겠다고. 봐봐. 자, 일단 얘는 그 물어보고 답을 하잖아.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필자가 퀘스천,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그 소재, 글감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독자의 답을 들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 보통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잖아. 이게 요지지, 필자 생각. 물어보고 대답, 문답형 구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소재 자체 또는 이게 요지가 되거나 요게 안 되는 경우에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중심소재를 이끌어서 주제문 그 뒤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적으로 요걸 얘기하겠다 한 다음에 저것서 딱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제가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기 예시가 있잖아. 그럼 적어도 얘는 주제 제목 요지 관점에서 대입 파악은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너무 추상적이야. 뭐 해석이 잘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의존해야 되는 거고. 자, have you ever seen the big rock experiment? 큰 돌 실험 본 적이 있냐? 뭔데? 그치? 버켓 양동이 채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effectively 너는 should start 시작을 해야 되는데 큰 돌로 먼저 followed by 그 다음에 뒤이어서 pebble 자갈 즉 작은 돌 나오는 거고 reverse order 역순이지 반대 순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큰 거 먼저 작은 거 나중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 그것에 몰랐어도, 그지? 뭐 이렇게 보면 충분히 답은 나오죠. 모랄을 여기서 교훈이에요. 명사로는 이게 도덕적인이잖아. 이모랄은 부도덕한이었는데 형용사로는 교훈. 교훈은 뭐냐면 네가 그럼 이게 빅 락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비유를 한 거잖아. 비유. 보통 이런 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비유다. 이거 메타포다. 네가 너의 큰 일 먼저 스케줄 하지 않는다면 걔네들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먼저 스케줄링을 해라.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관련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의 weekly planning, 주간 단위 계획 동안에 명령문까지 나오네. allocate, 할당하라. assign 같은 거죠. assign, 할당하다, 할애하라. 시간을 할당해라. 너의 큰 돌. 어떻게? 너의 플래너에다가 부킹. 여기서는 이게 이제 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예약해다라고 해도 그게 상관없을 거는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치? 그래서 뭐 요 정도 되겠다. 뭐 두 개 좀 합치는 게 주제문으로 좋아 보이지? 그러면 구조도 단순하네. 비유, 주제문, 예시. 그지? 그래서 한글 선지니까 뭐 선지도 어렵진 않았잖아. 큰 돌, 중요한 거 먼저 시간을 써라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4번, 그지? 요거는 굳이 분석은 안 할게. 그러면 우리 저번에 우리 우선순위 정하다 이제 prioritize 했었잖아, 단어. 그지? 뭐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좀 중요한데, 구문적으로. 시간의 선후 관계라고 그래. follow가 뒤따라간다는 뜻이 있어서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뒤쫓아간다라고 하면 뭐가 먼저냐면 여기 먼저예요, 선. 이게 나중이요? 요거에 요거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써요. 능동보다는 거의 수동으로 쓰인다고 보이면 맞아. be followed by A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분사구문 형태로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 콤마 찍고 followed by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후 관계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B하다, 뒤이어 A 하다 이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직관적으로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야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 독해할 때는.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편할 때도 많아.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비동사 했을 때 앞뒤가 먼저 길으면 여기 겁나 길고 여기 겁나 길어. 그럼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이게 나중인가 보네 이럴 수 있고 이거의 반대 개념까지는 알아야지. precede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먼저예요. 선, 얘가 후. 얘 뜻은 먼저 발생하다, 선행하다야.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발생하다. 이것도 수동태로 뒤집으면 이게 나중이고 이제 이게 뒤에 가는 게 먼저긴 한데 얘는 이제 능동이 수동보다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얘는 수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거 기억해 줘야 되는 단어요. 선후관계. 자, 예를 들어서 너는 결정할 거야. 최고 좋은 때 시작하기. 너의 역사 리포트 화요일이라고 결정할 거야. 화요일 밤. 그리고 최고 좋은 때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일요일 오후. 오케이 뭐 일단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했어. 자, 이제 이런 아이템은 allocate 할당을 해라. It's like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또 비유하고 있네. 그지? Making a reservation 예약을 하는 것과 같아. 만약 너의 큰 돌, 즉 우선순위 Give out 3 compliment each day this week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아이가 들어가면 칭찬이 주고 칭찬 뭐 매일매일 이번 주에 칭찬 3개씩 주는 이런 이제 큰 돌이 특정한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attached 첨부된 그것에 뭐 시간표가 되겠지. 일정표에 그거 어딘가 써라. write it. 너의 플래너에다가 어딘가 그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각적으로 뭔가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을 쓰라는 얘기인가 보네. 그래서 네가 만약 할당을 한다면 시간을 너의 큰 돌에 먼저 나머지는 일상의 활동들은 또한 fit 들어맞을 거다. 큰 돌 사이에 채워질 거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뭐뭐를 할지라도 걔네들 they don't fit이야. 여기 빠진 게 걔네가 작은 일들이 안 맞았다고. Who cares? 누가 신경 쓰겠냐고. 어차피 사소한 일인데. 그지? 그래서 you'd rather 마지막에 이것도 괜찮아요. would rather A than B야.
그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게 B라기보다는 A가 요거였었잖아. 요게 중요했었잖아. 이것도 똑같아. 해석은 좀 달라도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너는 이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다잖아. 너는 큰 돌보다는 작은 돌들이지, 이런 작은 돌들 푸시해서 제쳐놓는 게 낫겠다. 안 할 거라면 작은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치? 뭐 다시 한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은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와도, 그치? 주제를 구하는 건 위에서 충분히 끝나겠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가 만든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재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갈게. 얘는 일단 뭐 두 가지씩 형태예요. 주제문만 잘 조지면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대입학 문제에서 두 가지씩이 자주 나와요. 근데 애들이 오답률이 꽤 돼. 그래서 막 정답률이 막 7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주제문은 내가 해석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시를 쓸데없이 다 본 거야. 예시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되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보다 한두 해 전에 거였나가? 여기 내용이 엄청 힘들어. 어려워. 전문적인 내용이 막 들어왔어. 그럼 여기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주제문을 대입하기 위해서 확실하다. 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걸 끝내는 게 가장 좋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일단 두뇌의 시각적인 체계의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보를 얻는다. Need to know basis. 이런 거 이제 복합어라고 하거든. 하이픈으로 연결한 거. 그러니까 필자가 만들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는 거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런 거 외우지 말라. Need to know 저런 거 자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단어라고. 여기 뭐 단어가 뜻처럼 돼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해하고. 이건 원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단어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능에 나왔던 거 중에 뭐 이런 것들 뭐 있었어. 유명하니까 이제 많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이해해보면 state of the art라는 거는 예술의 상태요. 예술의 상태라는 거는 최첨단이야. 그래서 문맥에 있어서 한번 공부를 했을 거고 문맥을 딱 따져보면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하면 예술인데? 그러잖아. 그런 느낌인 거고 one size fits all은 한 가지 크기가 모든 것에 들어맞는다.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이야. 이건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기출이 됐던 거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저거는 기존에 안 나왔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해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어려운 말 주진 않기 때문에 문맥이랑 그지? 그럼 일단 저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두뇌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거에 뭐 다른 어떤 다양한 부분들은 얘네들이 정보를 획득을 하는데 이게 뭐 필요 기반이다. 알 필요가 있는 뭐 필요 기반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일단은. 그지? 그럴까 하면.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하나 한번 가볼게. 자, 세포가 있어. 근데 걔가 도와줘. 네 손 근육이 리치아웃은 손을 뻗는 거야? 어느 쪽으로? 물체 쪽으로. 그러면 이제 얘 세포는 어디 세포겠어? 두뇌 시각 시스템 안에 있는 세포가 되겠지. 손 근육을 뻗도록 하는 이 세포는 알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사이즈하고 그 물체의 로케이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대. 벗은 중요하지. 그지? 그런데 걔네들은 they don't need to know about color. 색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그럼 일단 적어도 이게 지금 예시다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여기 for example이 없어도. 있어도 생략하는 판이니까 문맥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 아니야. 손 근육이라는 것도 되게 인간한테 근육이 손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보 습득을 얘기했어. 여기 일반화된 말이지만 여기서는 물체에 관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정보들. 그지? 이런 게 되게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예시가 맞았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필요 기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목적에 맞는 정보만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런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불필요한 정보는 필요 없는 거잖아. 물건을 잡는데 색깔은 불필요한 정보잖아. 그지?
근데 누가 이 시각에 있는 이런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뭐 이 정도가 일단 단어는 떠다니니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역접을 봐야 되잖아. 여기, 그지?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문장 더 볼 건데, 그지? 이 정도 일단 됐다고 보자고. 이거 가야 되잖아. 그지? 확인해야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one part of your brain, 너 두뇌의 한쪽 부분은 본데 앞에 나온 뭔가의 형태를 봐. 그리고 두뇌의 또 다른 부분은 색깔을 보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생략 구문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언어하고 원하고, 요게 생략된 거지? part of your brain. 같은 말 막 빼잖아. 그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뭘 본데? 아, 요건 뭐 안 생략했네. 여기도 생략했어. 또 다른 두뇌 부분. detect location. 위치를 탐지하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두뇌 부분은 perceive movement. 움직임을 탐지하고. 아, 이것도 다르지 않은 얘기잖아. 즉, 이게 시각의 각각 다른 부분이 이 부분 자체가 목적에 맞는 정보만 본다는 거, 각각 다른 걸 본다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 그 정도 가지고 일단은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거야. 결국 두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모은다. 다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흐름의 변화는 없으니까 세 문장을 본 거야, 우리. 선지를 가봐, 1번. Visual System, 시각 체계는 우리의 신뢰를 betray,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각 정보가 주는 정보가 항상 맞다. 뭔가 착시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거든. 그지? 정보, 필요한 정보만 각각 따로따로 얻는다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색깔에 민감한 두뇌 세포, 색에 민감한 두뇌 세포의 은밀한 미션. 색에 민감한 거는 전혀 무관한 얘기잖아. 색은 필요한 경우만 하겠지.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은 장님이잖아. 안 보이는 지점, 장소이기도 하니까 맹점이라고 우리말로. 맹점, 안 보이는 부분이요. 두뇌에 관해서 여전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지금 맹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못 보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이유인데 벌써 좀 알 것 같지? 이유니까. 두뇌 세포가 exemplify는 example에서 나온 말이야. 예를 들어 보여준다는 거. 자연의 회복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이유인데 회복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뭔가 망했다는 얘기야. 상처 있고 망가진 게 회복하는 건데 이거 망가지고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남는 거 다 지웠으니까 5분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분리되고 독립적인 두뇌 세포의 시각 인식, 즉 두뇌 세포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자기에 맞는 정보만 얻는다 해서 확실하게 지워서 속어를 가지고 이게 100% 내가 생각한 답이 안 나와도 연결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걸로 찍고 넘어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목 문제는 좀 어렵게 내면 이럴 수도 있어. 이것도 뭐 이거는 모르겠어고 아니야 해서 지우는데 모르겠어가 남잖아. 그럼 그게 답인 거야. 나중에 이제 복귀해 볼 때는 이렇게 될 거라서 원래 제목이 가장 말을 많이 바꾸니까 이거 내용 한번 볼게. 그래도 이게 그 다음에 걔네들은 need to know only를 약간 알 필요가 있어. 형태에 관해서. 하지만 왜냐하면 물건 아까 잡는 상황이었거든. Not in great detail. 대단히 세부적인 걸 알 필요는 없어. 물건을 잡는 거니까 형태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시가 끝났고 세포인데 도와주는 네가 인식하는 거 사람들 얼굴 가는 두 번째 예시 나온 거지. 걔는 극도로 형태의 세부적인 거에 민감하대. 왜냐면 얼굴 표정이니까 디테일한 그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역시 주의를 기울이진 않아. 어디에? 그치,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코는 코 자리에 있는 거, 눈은 눈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 역접의 역할이 뭐냐 이거거든. 자연스럽다, 어줌, 가정하는 것이. 이게 그 미트, 통념, 우리가 쉬운 말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통념 진실이요. anyone 누군가가 있는데 물체를 보는 누군가가 sees everything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모든 걸 다 본다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 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색깔부터 해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런데 각각 다른 부분, 목적에 맞는 부분만 일부 정보만 취득하고 있다는 얘기로. 그래서 통념 진실에서 이 부분이 예시 안에서.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지역화된
두뇌 손상이라는 게 뭐야? 국부 손상이라고 하는 거지. 두뇌 일부분만 다치는 거예요. 다쳤을 때 그거 이후에 가능해. 보는 게 특정한 측면 물체. 왜냐면 각각 다 다른 걸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 망가져도 이쪽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다른 건 아닌 거고, 그치? 일부는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몇 세기 전에 과거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 Found it difficult. 뭐 하는 걸 상상하는 게. 뭐 어떻게 누군가가 물체를 보냐. 뭐 없이 그게 색깔이 뭔지를 보는 거 없이. 아니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물체를 보는가요? 가능하다잖아. 국부 손상이 있어도. 그지? 색깔을 보는 두뇌 부분은 망가졌어도 그냥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거, 형태 인식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넌 아마 놀랍다고 생각할 거다. 알게 돼서 뭐에 관한 사람들 물체를 보는데 뭘 보는 거 없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놀랍긴 하지? 물체가 어디 있는지는 보지 못하면서 물체를 보기는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물체를 보는 거야. 그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또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물체를 보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뭐 두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다. 그지? 그래서 결국 두뇌의 시각 체계는 국부적으로 다 각기 다른 부분들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내용 자체는.